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도 빈틈없이 시장을 움직이는 월가의 뷰와 뉴스를 짚어드리는 빈난스의 특파원입니다. 올해 들어서 달러 약세가 많이 주목을 받고 있죠. 무역 적자 축소를 원하는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과거에도 약달러 선호를 드러낸 적이 있다 보니까 뭐 그런 영향도 있겠지만 이제 공격적인 관세 정책 때문에 이제 미국 달러 자산에 대한 뭐 신뢰의 위기가 커졌다. 뭐 이런 식의 내러티브들이 달러를 좀 상대적인 약세에 잡아놓고 있습니다. 뭐 이런 추세가 언제까지 이어질지, 뭐 구조적인 것인지 등등에 대한 이런 우려들도 많은 상황인데 오늘은 좀 달러에 대한 이야기들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마침 최근 이제 무디스의 미국 신용등급 하향 이벤트도 있었는데 16일이죠. 장 마감 직후에 이제 무디스가 미국 국가 신용등급을 트리플 A에서 AA1 한 단계 강등을 한 겁니다. 미국은 이제 3대 신평사 중에서 2011년에 S&P 그리고 2013년에 피치로부터 이미 한 단계씩 신용등급 강등을 당한 적이 있고 이번에 무디스까지 해서 이제 최고 신용등급은 이제 잃어버리게 됐습니다. 무디스는 미국의 이제 경제, 금융, 특히 기축통화를 보유하고 있는 것이나 법치라거나 하는 굉장히 이 견고한 시스템의 강점을 인정을 한다면서도 10년 이상 지속된 재정 적자 때문에 정부 부채가 급증했고 또 국제금리가 상승하면서 이자 비용도 너무 크게 늘었다. 지속 가능성이 이제 우려될 정도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특히 지금 트럼프 정부가 2017년 감세 일자리법 연장을 추진을 하고 있죠. 플러스로 이제 여러 가지 추가적인 감세도 추진을 하고 있는데 이 감세법 연장만으로도 향후 10년간 최소 4조 달러 이자는 제외한 겁니다. 추가 재정 적자가 이제 생길 수 있다. 이런 것들을 등급 하향의 근거로 제시를 했습니다. 결국은 재정 적자가 문제라는 거죠. 다만 등급 전망은 안정적으로 이제 상향 조정을 했는데 관세로 인해서 단기적으로 성장이 조금 둔화될 수는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문제가 없다. 또 이제 기축통화가 있다. 뭐 이런 것들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뭐 시장 반응은 그렇게까지 크지는 않았죠. 다음 거래일인 이제 19일 월요일에 미국 장기금리는 30년물이 이제 5%, 또 10년물이 4.5%를 한때 이제 넘어서면서 시장이 굉장히 걱정했었던 이 1차 위험 수위를 상향 돌파하기는 했지만은 결국 다시 내려왔고 달러도 이제 많이 하락했던 것에서 살짝 되돌림이 있었습니다. 증시도 3대 지수 모두 아슬아슬하게 상승 마감을 했죠. 사실 이 무디스의 등급 강등 소식만 놓고 보면은 원래부터 알려진 이제 익히 선반영된 악재다 이런 분석이 많았습니다. 애초에 이 등급 강등을 하기 전에 하는 이 전망 하향 이거를 1년 반 전에 했기 때문에 뭐 언젠가 하겠지라는 걸 다 알고 있었고 시장에 미칠 영향이 그렇게 크지 않을 것이다 이런 분석이 많았습니다. 실제로 주말간 그랬고요. 그런데 이 소식 이후에 나온 이 감세안이 하원위원회를 통과를 하면서 이 무디스의 등급 하향의 핵심 원인이었던 재정적자 이것을 우려를 더 키우는 그런 요인이 됐습니다.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크고 아름다운 세금 감세안이라고 하고 있는 이 빅 뷰티풀 빌 이거를 이제 하원이 공화당 주도로 이제 핵심 예산위원회에서 통과를 시켰죠. 근데 이것을 지금 월가에서는 크고 아름다운 적자라고 약간 비꼬아서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재정 적자가 이렇게 크다라는 우려들이 많은 상황에서 그거를 줄이지는 못할 망정 더 키울 수 있다라고 하는 이제 우려들 때문인데 뭐 일단 2017년에 감세 일자리 법안의 연장선상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이야기를 했었던 뭐 초과 근무 수당에 대한 세금이라거나 팁에 대한 세금이라거나 뭐 이런 여러 가지들에 대해서도 이제 세금을 없애겠다라고 하는 이제 추가적인 감세 내용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지금 뭐 공화당에서 이야기하기로는 2034년까지 10년간 이 감세로 인한 비용이 약 3조 달러 될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고는 있는데 이거는 보수적인 것이고 뭐 블룸버그 등에서 지금 하기로는 실제로는 5조 달러, 10년 동안 5조 달러 이상의 비용이 들어갈 수 있다. 그러면은 실제 공화당이 이야기하는 것보다 훨씬 더 이 예산 적자가 커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시장의 걱정입니다. 사실 트럼프 대통령이 계속해서 이 재정 적자를 축소하겠다, 뭐 도지를 비롯해서 여러 가지 조치들로 기대를 키워놨던 상황이기 때문에 채권 시장도 낙관론이 좀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렇게 돌아가는 상황을 보아하니 이거 낙관론은 더 이상 안 되겠고 채권 시장이 한번 무너져야 즉, 이 10년물 금리가 5%에 근접하거나 그것을 넘어서는 그런 정도의 붕괴가 한번 있어줘야 이제 정부가 아이고 하면서
이 재정 적자를 줄일 거다라고 하는 그런 채권 자경단들의 경고도 이제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사실 지금 실제로 감세를 하고 재정을 더 풀면은 오히려 그것이 성장 친화적이다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일단 지금은 이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완화, 그리고 걱정보다 괜찮았었던 1분기 실적, 이런 것들 때문에 증시가 이제 안도 랠리를 펼쳐왔었죠. 근데 이게 지금 다시 이 재정 적자 문제, 금리 상승, 이런 쪽으로 초점이 이동이 되면서 이 증시의 힘이 좀 빠질까봐 좀 걱정을 하는 그런 월가 분석가들이 많은 상황입니다. 특히 이제 금리가 오르면은 또 주가에는 하방 압력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 주식 투자자들도 금리를 예의주시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데요. 실제로 이 표를 보시면은 블룸버그에 따르면은 지난 2년 동안 이제 10년물 금리, 이 10년물 금리가 4.5% 선을 넘어서면은 S&P 500은 아니지만 이 전 세계 증시 인덱스가 하방 압력을 받는 이런 좀 반대로 가는 경우들이 많았습니다. 첫 번째는 일단 무위험 수익률인 국채금리가 올라가면은 이제 주가의 밸류에이션이 낮아질 수 있기 때문에 주가가 조정받을 가능성이 있죠. 또 이제 금리가 경기 불확실성이나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나 이렇게 지금처럼 재정 적자에 대한 우려, 미국채에 대한 신뢰 위기, 이런 좀 안 좋은 이유들로 금리가 오를 때, 즉 채권 가격이 하락할 때에는 이 시장 전반적으로 안 좋은 영향을 미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상황이 좀 걱정이 된다는 거죠. 세 번째로는 금리 상승이 이 채권 가격이 하락을 하면은 국채를 담보로 하는 수많은 이 레버리지 투자 포지션들이 강제 청산을 당할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작년 8월이나 이제 올해 4월에 봤었던 거죠. 금융시장에서 수많은 파생 상품, 대출 이런 것들은 최고 우량 담보 국채를, 미국채를 가지고 합니다. 근데 금리가 상승한다, 즉 채권 가격이 하락한다는 것은 이 담보의 가치가 떨어진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마진콜이 나오면서 더 돈을 맡겨야 되는 이제 그런 식의 일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심하면은 이제 강제 청산으로 가게 되고요. 이제 금이나 주식이나 뭐든지 간에 다 팔아가지고 일단 이 레버리지를 지키려는 그런 식의 움직임이 나타나기도 하죠. 결국 당연히 위험자산 증시는 가장 먼저 팔리는 자산이 되고요. 그래서 일단 10년물 기준 4.5%를 우리가 굉장히 예의주시를 해왔던 건데, 다만 지금은 이제 어느 정도 시장이 과거보다 좀 높아진 금리를 받아들이고 있는 데다가 이렇게 장기적으로 봤을 때 10년물의 이 사이클 주기를 보면은 주가에 영향을 줄 수 있을 정도의 이 위험 구간은 4.7%에서 좀 너그럽게 보면은 5%까지다라고 하는 그런 시각도 있기 때문에 당장 4.5%를 넘는다고 이런 식의 트리거가 되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계속 4.5% 위로 넘어가서 상승세가 계속되면 이런 식의 주가 역풍이 생길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당장 말씀드린 것처럼 무디스의 신용 등급 강등 자체의 직접적인 영향은 제한적이라고들 이야기를 했고 실제로도 제한적이었습니다. 베센트 장관도 정부가 지출을 줄이고 경제 성장을 추진할 의지가 확고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별거 아니다 이렇게 일축을 시키기도 했고 UBS나 이 펀드스트랩 같은 경우도 그냥 이미 다 시장에 반영된 것이 그냥 이제 현실화된 것이기 때문에 의미 없는 이벤트다 이런 식의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당장 시장에 영향이 없다고 해서 이것이 중장기적으로도 문제가 없는 것인가는 또 다른 이야기가 될 수가 있죠. JP모건 같은 경우는 결국 중장기적으로 미국 이자 비용 증가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2011년, 2023년에 이미 S&P와 피치로부터 이 등급 강등 이벤트가 있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그때는 금리가 어떻게 움직였는가를 보면은 일단 지금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서 이렇게 그려놓은 그래프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2011년 이제 재정 위기 당시에 미국 국채도 강등됐을 때에는 유럽발 재정 위기에 대한 우려 때문에 오히려 이제 미국 국채 안전자산으로 돈이 쏠림이 나타났습니다. 그러면서 오히려 미국 국채 금리가 하락하는 모습이 나타났죠. 또 이때는 페드도 오퍼레이션 트위스트 이러면서 장기 금리를 낮추는데 굉장히 주력을 했었습니다. 반면에 2023년을 보시면은 이때는 지금과 비슷하게 미국 정부의 이 재정 적자, 부채 한도 이런 리스크가 불거지면서 피치가 등급을 강등했을 때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때는 장기금리가 단기금리보다 더 많이 오르는 이런 식의 금리 상승이 나타났었어요. 근데 지금 현재 상황은 골드만삭스나 뱅크 오브 아메리카나 JP모건 공히 2011년보다는 2023년과 상당히 유사한 상황이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즉 지금 당장 영향이 제한적인 것은 맞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 이 미국채 장기 금리를 상승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라고 지금 보고 있는 겁니다. 아무래도 지금은 뭐 이 관세 정책, 또 이 페드의 금리 정책 이런 여러 가지 불확실성이 많고 또 국채의 수요가 앞으로도 견고할 것인가 이런 식의 이야기도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죠. 여러 가지 맞물린 것을 봤을 때 아무래도 좀 이 금리가 앞으로 계속 올라갈 수 있는 위험이 있다는 거죠. 지금까지는 국채 이야기를 했지만 이 국채가 결국은 이 가장 궁극적인 달러 자산의 하나이기 때문에 이것이 또 달러의 약세론과도 이어집니다. 도이치뱅크의 FX 글로벌 총괄 조지 사라벨로스가 쓴 리포트에 나오는 이야기가 재밌어서 가져와 봤는데요. 원래 이 달러 스마일 이론이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한 20년 넘게 달러의 이 강세 요인을 설명하면서 쓰였던 이론이 있는데 이제는 달러 재정 울상 이론이다. 달러 스마일이 아니라 달러 재정 울상 이론이다 라고 하면서 만든 거예요. 지금 스마일 모양이 아니라 이렇게 마치 입이 찡그리게 울상을 짓고 있는 것처럼 이런 식으로 이제 달러의 동인을 이해해야 한다라고 정리를 하고 있는 건데요. 핵심은 미국이 경기 침체에 빠지든 재정 위기에 빠지든 달러는 약세로 갈 수밖에 없다. 그럴 가능성이 크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즉 과거에는 달러가 궁극의 안전자산으로서 침체나 위기나 미국 경제가 호황이거나 어떤 때에도 달러는 강세를 보여줄 가능성이 높았는데 이제는 반대로 어떤 상황에서도 약세를 보일 공산이 더 크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먼저 달러 스마일 이론이 뭔지를 좀 봐야겠죠. 달러 스마일 이론이라고 하는 거는 2001년에 처음 나온 이론입니다. 모건 스탠리의 스티븐 젠이라고 하는 이 FX 전략가가 고안을 한 이론인데 달러가 위기 시에는 안전자산으로 또 미국 경제가 강할 때에는 미국 경제로 투자가 유입이 되면서 달러는 또 강세를 보이는 즉 위기 시에도 호황 시에도 달러는 강세다. 이때 강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마치 이 달러의 움직임이 웃는 얼굴처럼 스마일을 그린다라고 하는 데서 이 이름이 나왔습니다. 이 경제가 위기일 때 달러가 강세를 보이는 거는 뭐 우리가 굉장히 직관적으로 이해가 되죠. 달러가 세계 기축통화고 유동성도 가장 많고 신뢰도 가장 많고 안전성도 가장 강하다라고 평가를 받았기 때문에 뭔가 글로벌 금융위기가 있거나 뭐 유럽의 위기가 오거나 지정학적인 리스크가 있거나 할 때는 달러가 궁극의 안전자산이라고 하면서 엔화나 금과 같이 오르는 모습을 우리가 많이 봤었죠. 또 이 미국 경제가 호황을 보일 때 이때도 당연히 미국 성장률이 강하고 금리가 높으니까 미국으로 자금이 몰리면서 달러가 또 강세를 보였었죠. 이 중간에 뭔가 미국의 성장이 약간 둔화되거나 정체되거나 그럴 때에는 좀 상대적으로 미국 달러가 약세를 보이는 그런 구간도 있습니다. 이럴 때는 이제 약간 둔화될 수는 있지만 기본적으로 달러는 강세를 보일 가능성이 더 높았다는 거죠. 이런 것이 사실 작년에 약간 수정이 되기는 했었습니다. JP모건 자산운용에서 이런 파란 선, 이 스마크라고 해놨는데 약간 이거를 썩소라고 번역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약간 금리 인하가 약간 지연이 되거나 인플레이션이 예상보다 오래 지속되는 그런 국면에서는 달러 약세가 더 길어지고 깊어지는 약간 그런 상황이 작년까지 이제 좀 많이 실제로 봤었죠. 즉 미국 경제가 강할 때는 당연히 달러가 강세를 보이지만 이제 약간 위기 시에도 달러가 반드시 강하지는 않을 수 있다라고 하는 이런 이론이 작년에 나와 있었습니다. 특히 이제 2008년 이후에 미국의 이제 재정 적자, 무역 적자가 워낙 커지면서 달러 변동성도 많이 커졌죠. 미국 자산, 국채를 들고 있는 외국인들이 워낙 많다 보니까 뭔가 리스크를 느끼면은 이 국채를 팔면서 달러도 함께 약세를 보이는 그런 상황이 반복이 됐었습니다. 결국 요 스마일 이론과 이 썩소 이론의 차이는 위기 때 달러가 기존에는 강세를 보였던 것이 이제는 외국 자금이 이탈할 때 달러도 약세가 될 수도 있다. 이런 것을 이제 핵심으로 한 수정 이론이었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달러
울상, frown으로까지 이제 완전히 바뀔 수 있다는 거예요. 물론 도이치뱅크는 이제 미국의 회사가 아니다 보니까 약간 미국에 조금 더 베어리시 할 수 있다는 것은 염두에 두시고요. 이 사라벨로스 같은 경우는 지금 이 달러 울상이 현재의 상황을 가장 잘 설명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가장 큰 달러 가치의 결정 변수는 미국의 재정 적자, 예산 정책입니다. 지금 보시면 이 재정 정책이 지나치게 완화적인지 혹은 지나치게 긴축적인지에 따라서 달러의 가치가 변동을 한다라고 하는 것이 핵심인데요. 이쪽 재정정책이 너무 느슨한, 즉 돈을 너무 많이 푸는, 재정적과가 너무 큰 그런 상황에서는 달러가 하락하고 국채 가격도 하락하게 됩니다. 금리는 상승하는 거죠. 즉 이때에는 재정 위기의 위험이 커진다. 그러면서 달러가 약세를 보인다. 반면에 재정정책이 너무 긴축적으로 가서 너무 쪼인다. 돈을 너무 안 푼다. 그렇다고 하면은 또 경기 침체의 위험이 커지면서 달러가 또 약세를 보이게 된다. 금리는 하락하겠지만 달러가 약세를 보이는 그런 상황이 올 거라는 거죠. 특히 지금 시장이 걱정하고 있는 것은 이 왼쪽이겠죠. 시장이 더 이상 이 침체 위기가 왔을 때 안전자산으로 달러 국채를 사는 게 아니라 이제 너무 내가 많이 미국 국채를 지금도 들고 있는데 더 사줄 수가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오히려 재정 적자를 감당해주지 않겠다라고 생각을 하는 해외 투자자들이 이탈이 많아질 수 있다라는 것을 이렇게 그림으로 이론화를 한 겁니다. 이렇게 바뀐 이유는 아무래도 당연히 이 트럼프의 관세 정책 때문이다라고 이 사라벨로스는 이야기를 합니다. 트럼프의 관세 정책 때문에 글로벌 성장에 대한 기대가 약화되면서 이 침체 혹은 재정 위기, 금융 위기에 대한 우려가 커졌고 또 달러가 안전자산으로서의 매력이 기존보다는 좀 낮아졌다. 또 미국 예외주의에 대한 신뢰가 약화되면서 이제 어떤 상황에서도 달러 국채를 사겠다라고 하는 그런 수요가 좀 약해졌다라고 하는 겁니다. 물론 이게 아니더라도 트럼프 대통령의 문제가 아닌 그런 요인들도 있습니다. 우리 이 대만 달러가 극단적인 강세를 보이면서 달러 약세를 불러왔었던 이제 그때가 있었죠. 마치 그때처럼 이제 미국으로 유입되는 자본들 대다수가 이제 해칭을 하지 않고 들어오면서 이제 이런 식의 시장 변동성이 드러날 때 달러가 함께 출렁이는 그런 요인이 상당히 커졌습니다. 또 이제 과거에는 이제 위기가 생기면은 달러에 몰리면서 이제 그런 식의 흐름들이 있었는데 지금은 중앙은행들이나 우리나라도 페드랑 이 스왑을 맺고 있죠. 그러니까 뭔가 위기가 있을 때 언제든지 이 중앙은행들 간의 공조를 통해서 달러를 공급받을 수 있는 경우가 훨씬 많아졌기 때문에 이렇게 위기가 왔을 때 특별히 달러를 더 사야 하는 그런 위기 의식이 좀 줄어들었다라는 것도 약간 기술적인 요인으로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뱅크 오브 아메리카도 마찬가지로 이 사비타 수브라마니안, 이 주식 전략 총괄이죠. 이 수브라마니안도 결국 당연히 달러는 여전히 세계의 축이고 기축 통화이지만 그 균열은 차근차근 시작이 되고 있다. 미국의 재정 지속 가능성, 이런 식의 방금 말씀드린 헤지 포지션의 변화들, 지정학적인 변화 이런 것들로 인해서 달러 프리미엄, 기축 통화 프리미엄이 점진적으로 희석이 되고 있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죠. 실제로 올해 들어서 달러 지수 6% 정도 하락을 한 상태입니다. 우리나라 투자자들 같은 경우에도 아무래도 미국 주식을 달러로 투자를 하기 때문에 달러 가치가 떨어지면 이제 평가 수익이 좀 타격을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또 달러에 신경을 쓸 수밖에 없죠. 물론 그래도 진짜로 시스템 위기가 오면은 결국에는 달러밖에 없다. 결국에는 미국 자산을 찾을 것이다 라고 하는 주장도 당연히 만만치 않습니다. 미국채 수요 불안하다라는 얘기가 있고 실제로 살짝씩 관측이 되고는 있지만 결국 미국 국채를 대체할 만한 담보가 있느냐? 없다는 거예요. 쇼틸즈 자산운용의 CIO 스티븐 바이스 같은 경우는 트리플 A든 더블 A1이든 무엇이든 간에 이 시장의 규모, 호가의 깊이, 수요자들의 다양성 이런 거를 볼 때 미국 국채를 대체할 수 있는 담보 시스템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아무리 금이나 이런 여러 가지 안전자산이 있다고는 해도 국채의 이 엄청난 시장 규모, 수요를 대체할 수 있는 건 없다는 거죠.
이 실제로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과 그로 인한 국채 신뢰 위기, 셀오프 이런 이야기들이 무성했었던 지난 3월에 실제로 해외 투자자들이 얼마나 미국 국채를 팔았는가를 이제 보여주는 이 그래프를 보면은 실제로 팔지 않았다라는 것이 나타났습니다. 물론 이 3월에는 전월보다 해외 국채 수요가 2,300억 달러 늘어나서 2월에 3,400억 달러 늘었던 것보다는 살짝 수요가 줄기는 했지만 실제로 뭐 엄청나게 팔고 아무도 안 사고 그런 일은 없었다는 겁니다. 또 혹시 앞으로 몇 주 동안 지금 이 시장이 걱정하는 것처럼 재정 적자에 대한 우려, 내러티브가 장악을 하면서 금리가 위험 수위까지 치솟는 그런 상황이 펼쳐진다고 해도 그렇게 되면은 결국 이 국채로 다시 돌아올 수밖에 없다. 국채와 달러로 다시 이 투자자들이 안전자산으로 돌아올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월가에서도 나오는 이야기들이고요. 또 만약에 정말 금리가 위험 수준까지 오른다면은 언제든지 페드가 또 금리를 내려주겠지라고 하는 기대도 있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그것이 바로 트럼프 대통령이 원하는 시나리오일 수도 있고요. 또 한 가지 생각해 볼 만한 것은 지금은 이렇게 감세, 재정 적자에 대해서 채권 시장이 경고를 하는 목소리가 훨씬 크다라고는 하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감세를 더 많이 해주고 돈을 더 많이 풀어서 또 규제 완화까지 더해진다면은 시장 친화적인 정책에 시장이 반응을 해서 또 증시가 유리해질 수도 있습니다. 사실 작년 트럼프 당선 이후에 증시가 엄청나게 올랐던 것이 이런 시장 친화적인 감세안에 대한 기대 때문이었죠. 그게 또 돌아올 수도 있어요. 금리가 만약 지금 4%대 중반 수준에서 더 높아지지 않고 안정화만 한다면은 말이죠. 또 이런 국채에 대한 수요 우려가 계속되는 와중에 이런 것을 미국 재무부도 알고 있기 때문에 은행들의 자본 규제를 완화해서 은행들이 더 많이 국채를 사도록 한다거나 스테이블 코인들의 이 규제를 도입을 해서 미국 국채를 의무적으로 보유하도록 하는 그런 식의 이제 카드들도 지금 준비를 하고 있죠. 결국 이 미국 달러의 안전자산 프리미엄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쉽게 없어지지는 않는 것이고, 물론 장기적으로는 계속해서 조금씩 이 균열이 될 수는 있겠지만은 여전히 유효하다라고 하는 것이 좀 안전한 해석입니다. 물론 장기적으로는 기존보다는 말씀드린 것처럼 달러가 이제까지처럼 그 어느 때나 항상 강한 안전자산으로서의 지위를 유지할 수 있을까, 이런 회의적인 시선으로 바라보는 사람들이 많은 것도 사실입니다. 이 오른쪽은 뉴욕 멜론은행에서 분석을 한 건데, 결국 작년 11월과 비교를 했을 때에는 11월 이후로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된 이후로 확실히 외국인 투자자들이 국채를 매도하는 규모가 더 늘어났다라는 겁니다. 이런 외국인 수요 약화가 단기적인 현상이라고도 보지 않는다라고 또 강조를 하고 있고요. 결국 미국 국채 수익률은 앞으로도 이 상승 압력, 반대로 채권 가격은 하락 압력, 달러도 하락 압력이 더 커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달러가 앞으로 다른 통화 대비 가치가 급락한다거나 기축 통화의 지위를 위협받는다거나 이런 극단적인 시나리오를 말씀드리는 게 결코 아닙니다. 그런 시나리오는 진짜 전쟁이 일어나고 패권 국가가 바뀌지 않는 한 현실성이 낮다라고 볼 수 있겠죠. 다만 그렇다고 이제까지처럼 무조건 달러가 안전자산이고 미국에 몰빵하면 된다라고 하는 생각도 이제는 조금 우리가 고쳐야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만약 이렇게 구조적으로 여러 가지 요인들 때문에 달러가 과거보다 약세 압력이 커진다면은 미국 주식에 투자하는 우리들도 이제 미국 증시에 올인하기보다는 신흥국 증시라거나 금이라거나 비트코인이라거나 좀 포트폴리오를 훨씬 더 다각화하는 전략을 좀 더 고민을 해봐야 되겠죠. 마침 지금 JP모건이나 골드만삭스가 공히 신흥국 증시에 대한 투자 의견을 상향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점들도 생각을 해봐야겠고요. 비트코인이 계속해서 크게 위험 자산이 떨어질 때에도 크게 타격을 받지 않고 오르고 있는 것도 왜 돈이 거길로 갈까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하는 요인들인 것 같습니다. 네, 오늘도 함께 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돌아올게요. 안녕.